예를 들어볼게. 어떤 사람이 봄에 밭에다가 콩을 쫙 심은 거야. 그래서 자기 이제 콩 심은 걸 잊어버렸어. 근데 가을에 가보니까 밭에 뭐가 있겠어? 봄에 콩 심었으니까. 콩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중간에 밭에 가기 전에 뉴스가 떴는데 올 가을에는 팥값이 엄청 올라가지고 콩값은 폭락했고 팥값이 올라간대. 이 사람은 내가 봄에 뭐 심은 거는 기억이 나. 근데 콩을 심었는지 팥을 심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들뜬 마음으로 밭을 가본 거야. 근데 밭에 갔더니 뭐가 쫙 심어져 있었겠어. 결과로. 콩이 쫙 열려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 되게 실망하겠지. 이 사람이 실망하는 게 과연 정당한가? 질문 한번 던져보라고. 어때? 이 사람 실망은 정당해 보이나? 아니잖아. 우리의 조급함이 사실은 대부분 인과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불교 철학할 때 무명에 대해서 배웠지. 과거를 모르는 것도 무명이요. 미래를 모르는 것도 무명이요. 과거와 미래를 모르는 것도 무명이라고 그랬잖아. 과거를 모른다는 게 뭘까? 과거를 모른다는 말은 정확하게 현재의 결과를 있는 그대로 인정 못하는 상태가 과거를 모르는 무명이야. 왜? 봄에 밭에다가 콩을 뿌렸으면 가을에 밭에서는 뭐가 나지? 콩이 날 거야. 근데 뉴스에서 팥이 비싸다는 뉴스를 듣고 나면 내가 콩 심은 걸 인정이 돼야 안 돼. 원래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급함은 뭐야? 내가 콩을 심었지만 파시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야. 근데 어떻게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겠냐고. 인과를 부정하는데. 시험이 너무 어려웠다는 둥, 내 공부한 데서 안 나왔다는 둥, 요즘 트렌드가 너무 갑자기 바뀌어서 내가 좋은 학원 못 다녀서 그랬다는 둥, 계속해서 핑계를 대면서 자기의 인정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생각과 무슨 감정과 무슨 의도를 갖고 지금 여기서 원인을 짓고 있냐가 미래를 아는 지혜인 거고, 지금 여기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 상태를 몰라버리면 미래를 모르는 게 당연한 거잖아. 미래를 모르는 무명은 뭐야? 계속 남 탓하고 미래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아휴 시험 보지 말자, 난 안 될 것 같아, 자포자기. 그리고 원래 금수저 애들이나 좋은 학원 다니고 최신 업데이트된 소식 받으면서 성공하는 거지. 체념하고 헬조선 얘기하고 투사하고 계속해서 현재를 부정해버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원인을 짓지 않는 거야. 이게 미래를 모르는 무명이야. 그렇게 따지면 과거와 미래를 모른다는 건 뭐야? 아주 쉽지. 현재 결과를 인정하지도 못하고 거기에 승복해서 미래를 준비하지도 못하는 상태가 과거와 미래를 둘 다 모르는 거야. 똑같은 TV를 봐. 근데 어떤 사람은 소비자야. 근데 어떤 사람은 평론가가 될 수도 있어. 여러분 생각해봐. 영화 평론가, 드라마 평론가, 예능 평론가 있지 않냐. 그들이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고. 그들 영화 안 봤고 TV 안 봤고 예능 안 봤겠냐고. 어때? 그들 우리보다 아마 예능, 영화, TV 더 많이 봤을 거야. 우리도 그들 못지않게 많이 봤을 거야. 근데 왜 우리는 비평가나 평론가가 되지 못하고 그냥 소비자에 머물렀냐는 거야. 그냥 그 제품을, 컨텐츠를 소비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컨텐츠를 어떤 관점이나 시각을 갖고 바라보고 자기의 생각을 갖고 정리해내고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글을 쓰고 그렇게 했다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전문가가 됐을 거야. 근데 60년 동안 TV를 봤는데 자기는 여전히 소비자야. 근데 어떤 사람은 20년간 TV를 봐도 전문가가 돼버린다니까. 차이가 뭐냐고. TV를 보냐 안 보냐의 문제냐고. 이게 어떤 관점으로 왜 보느냐가 따라 달라져 버린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할 때 자기 내면을 잘 들여다봐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 그래가지고 현재를 못 받아들여서 씩씩거리고 살아. 그럼 나는 기준은 항상 똑같은데 사람들은 내 기준에 안 맞게 행동을 한단 말이야. 그럴 때마다 나는 어때? 내 기준에 안 맞는 사람, 현상, 상황을 보면 그때마다 화가 나고 속이 열천불이 나잖아. 근데 우리가 현상을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봐보라고. 밖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 말투, 행위를 바꾸겠어요? 뭐 정치 제도를 내가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있어요. 뭐 날씨를 바꿀 수가 있어요. 뭐 사람들의 반응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자기 방식으로 못 바꾸면 화가 나는 것도 사실은 명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놓친 거야. 이 해석을 안 쓰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해석을 쓰는 순간 절대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 그게 정의의 이름으로 천불이 나든 진보의 이름으로 천불이 나든 천불은 천불일 뿐이야. 독은 독일 뿐이라고. 좋은 독은 없어. 정의로운 분노는 없다고. 그리고 세상을 내가 바꾸지 못할 때 내가 그것 때문에 분노한다면 여전히 내가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어하고 내 자신의 평화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냉정하게 봐야 돼. 분노 자체는 어떤 명분으로도 삶을 바꿀 수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분리를 해야 돼. 분노할 상황이라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어. 만약에 우리가 정의로운 분노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자기를 좀먹게 돼 있다고. 그래서 반드시 구분을 해야 돼. 낙인 효과로 가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밖을 바꿀 수 없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는 오직 내 자신의 내면을 바꿀 뿐이다.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어떤 일도 빠른 길, 쉬운 길이 없어. 오직 바른 길만 있어. 인풋한 만큼 아웃풋은 그에 준해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더디더라도 작더라도 꾸준히 스테디 슬로우로 계속 가면 그게 결국은 원인의 누적이 결과를 바꿔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에너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불필요한 데에다 불안과 두려움에다 에너지를 다 뺏기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불안과 두려울 게 없다라는 걸 검증하는 유일한 방법은 실행하는 거야. 진짜 해보니까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게 실체가 없다는 걸 알기 전에는 이걸 못 벗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현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거야.